변제금을 미납하게 됐다.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개인 파산, 특별면책, 재신청, 즉시항고, 어떤 분들은 변제계획안 수정신청,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분의 사례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대기업 근로자였습니다. 아주 고소득자였죠. 그런데 과거 운영했던 법인 보증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봉이 높은 분들은 실제로 월 급여 자체는 일반적인데 분기별이나 연말, 연초에 받는 높은 상여금 때문에 연봉이 높게 잡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나머지 10달 정도는 손에 쥐는 급여가 뭐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연봉으로 평균 급여를 계산하면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씨도 상여 때문에 월 평균 급여가 높게 산정돼서 매달 납입해야 되는 변제 금액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상여금을 받았을 때 좀 아껴두고 쟁여뒀다가 변제금으로 납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씨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변제 기간은 총 36개월이었고요. 그중에 약 15개월 동안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A씨가 근무하던 업계에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 많은 사람들이 협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고를 당했고 A씨도 버티고자 했는데 결국 퇴사 요구를 받고 말아서 그렇게 취업시장에 나왔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죠. 게다가 A씨는 개인회생 진행을 할 때는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변제금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었는데요. 뭐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납입을 해보고자 했는데 매달 200만 원 겨우 버는데 뭐 400만 원 가까운 변제금을 납입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제금을 미납했으니까 폐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폐지 결정을 받고 추심을 피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A씨의 사례를 포함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개인회생 사건 폐지 결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폐지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이게 접수만 한 사건이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폐지 결정을 받으려면 먼저 개인회생 사건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폐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법원에 변제금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변제금을 잘 납입하던 분들이 이런 폐지 결정을 왜 받게 되는 걸까요? 만약 당연히 법원의 개시 결정에 따라서 변제금을 문제없이 납입하고 계시면 이런 폐지 결정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변제금 납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 문제란 당연히 미납이고요. 전체 36회차 또는 뭐 60회차라는 길다면 긴 변제금 납입 기간에 법원이 설마 한두 번 미납되었다고 바로 폐지 결정을 내리진 않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도 한두 번 변제금 미납한 채무자를 찾기 힘들어서라도 그리고 좀 봐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폐지 결정을 하진 않아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차쯤에는 제가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6회차 정도 되면은 이제 폐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적게 미납해도 폐지 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변제금을 미납하시는 분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미납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채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이유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서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도 지금 9회차 이상 미납을 하신 상태인데 폐지 결정이 아직 안 나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사유, 그러니까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라는 걸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고정적인 생활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결정을 받았는데 더한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최근 몇 년간 경기 불황이 정말 심해지고 있잖아요.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잃거나 급여가 적어지신 분들도 많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폐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소득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사건을 결정받았을 때 신고했던, 그러니까 이만한 변제금을 내겠다라고 변제금을 산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그 소득이 이렇게 많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매달 생기는 변제금을 납부할 힘이 있을까요? 그 돈 내고 나면 당장 월세, 식비를 낼 돈도 없어지니까 본인도 모르게 한 달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나면 조금 냈다가 또 미뤘다가 결국 내가 얼마나 미납했는지도 모르고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양가족이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진행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이가 없었거나 또는 부모님이 정정하셔서 부양을 하실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당시 이후에 아이가 생기거나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돼서 갑자기 매달 들어가야 되는 돈이 크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특히 한 명의 생계비만 인정받았던 채무자분이라면 당연히 2명, 3명의 생계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 변제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케이스는 갑작스러운 사고인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누구나에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히 교통사고나 질병은 갑작스럽게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병원비나 수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비를 줄여야 하거나 변제금을 납입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제금을 미납하게 됐다.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해결 방법 첫 번째, 이거는 폐지 결정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변제 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채무자가 최초에 결정받았던 변제금을 수정해달라라는 건데요. 그 전에 받았던 소득보다 줄었으니까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을 재산정해주세요. 아니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걸 근거로 변제금을 줄이는 수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제계획안 수정이라는 거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거니까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사항이에요. 또 이미 한번 경험하셨던 채권자 집회도 다시 한번 나가셔야 되고요. 채권자들이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 법원 보정 공고를 겪어본 채무자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겠다 대충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대리인 사무실의 노하우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A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꺼내와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변제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한 A씨의 해결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을 해보는 거였는데요. A씨는 다행히 정규직 근무를 다시 시작할 수는 있긴 했는데 이전 대기업에 근무하던 당시보다는 급여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요. 140만 원이나 차이가 났었죠. 140만 원이면 2025년 기준으로 거의 1인 생계비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계속 미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저희 사무실과 상담 후에 변제계획안 수정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하향된 소득만큼, 즉 기존에 산정된 변제금이 한 37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150만 원 적은 변제금 약 230만 원으로 수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변제계획안이 수정이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도 한 번 더 잡히고 채권자 이의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다만 아무리 채권자가 이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소득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하면 채무자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채무자 편을 들어주긴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꼭 상담받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이미 폐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기록이 살아있는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미 폐지 결정을 받고 오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재신청이 답이에요. 생각보다 개인회생 폐지 이후에 한 번 했던 개인회생을 내가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5년 동안은 다시 사건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게 맞는데요. 우리가 면책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중단에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기간이 언제든 상관없이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회생 재신청은 첫 번째 해결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제금 미납으로 결국에는 폐지 결정을 받고 말았을 때 또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재신청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상황, 이전과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물론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채무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적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정으로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특별면책을 시도해보거나 또는 개인 파산 사건으로 재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해결 방법이 모두 채무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 파산, 어떤 분들은 특별면책, 어떤 분들은 재신청, 어떤 분들은 즉시 안고, 어떤 분들은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부양가족의 증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변제 계획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개인회생 결정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포기했거나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